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일본. 수십 년간 정밀한 엔진 기술과 장인 정신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해온 자동차 장인이었죠. 그의 작업장에는 언제나 완벽함에 대한 집념이 가득했고, 그가 만든 자동차들은 전 세계인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나친 자존심이었죠.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입니다. 제 손에서 탄생한 엔진들이 전 세계 도로를 누볐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이 모든 브랜드가 제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죠. 저는 항상 완벽을 추구했고 그 누구도 제 기술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후발주자는 늘 제 경쟁 상대로 의식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저 뒤를 쫓아오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죠. 엔진 기술로 세계를 제패한 내가 전기차 시장도 석권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여전히 제가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 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가 있었으니 전기차라고 해서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도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를요. 2020년대 초반 저는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혼다가 선두에 섰고 토요타와 닛산도 뒤를 따랐죠. 저는 기자회견장에 서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 1등입니다. 전기차 시대에도 우리의 기술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 제 전기차들을 내놓았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 파워가 있었으니까요.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일본차의 내구성과 품질을 신뢰했고 전기차라는 새로운 형태에도 불구하고 제 차들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전기차의 선구자라고 자부했죠. 와라, 내가 했다고 하면 하는 거다. 제 작업장에는 연일 축하 인사가 쏟아졌고 언론들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와 기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했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수십 년 노하우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 저는 여전히 제가 이 시장의 지배자라고 믿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초기 성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이 제 전기차에 관심을 보였고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도 일본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차 시대는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일본 자동차 산업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가도 상승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일본은 여전히 최고라는 것을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닥칠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가 새로운 보호무역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의 본거지 아닌가? 설마 우리 같은 동맹국에게까지 불이익을 주겠어?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가혹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고 그나마 남은 보조금도 미국 내 생산 차량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배터리 원산지 규제도 강화되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은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렸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거지?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하자니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이었고
배터리 공급망을 재편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연합도 자체적인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소 배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고 역내 생산을 우대하는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글로벌 공급망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건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이미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고 배터리도 미국과 한국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이런 준비를 다 해놨지?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안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자만심이 시장 환경 변화를 읽는 능력을 무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본 자동차 산업, 전기차 시대 적응 실패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9월 결국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혼다가 전기차 생산 중단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회사 발표문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 환경이 급격한 변화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아름답게 포장된 문구들이었지만 그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는 것. 저는 허탈했습니다. 혼다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정밀한 엔진 기술로 전 세계 바이크와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던 그 혼다가 전기차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제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첫 희생양, 일본 한때 세계를 체패했던 일본 자동차 전기차 시대의 몰락, 일본 산업의 상징적 패배 헤드라인들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각국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포럼에는 일본 차는 이제 과거의 영광일 뿐이라는 댓글들이 달렸고 유럽에서는 신뢰성은 좋지만 혁신은 없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SNS에서는 일본 자동차 산업을 조롱하는 밈들이 퍼졌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력했습니다. 회사 내부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협력 업체들은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신용평가사들은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도요타와 닛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판매는 부진했고 재고는 쌓여갔습니다. 일부 딜러들은 일본 전기차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를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항상 아래로 봤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세계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결국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구나라는 안타까움 섞인 평가들. 저는 그 누구의 동정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패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오래된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트로피들과 상장들이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을 때의 기념패, 1990년대 유럽에서 받은 품질 대상, 2000년대 하이브리드 기술로 받은 혁신상. 제 손끝이 그 트로피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때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도요타 코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였고 혼다 시빅은 젊은이들의 꿈이었으며 닛산 스카이라인은 스포츠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차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품질의 상징이었죠.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세계는 제게 주목했습니다. 연비 좋은 소형차로 미국 시장을 석권했을 때의 그 희열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동차 회사들이 호둥대는 동안 저는 조용히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이다, 고장이 없다,
10년을 타도 문제없다 소비자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장인 정신과 기술력만 있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1990년대에는 렉서스로 럭셔리 시장까지 정복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와 BMW를 위협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죠. 일본 차가 고급차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완벽하게 깨부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환경 문제가 대두되자 저는 다시 한번 앞서 나갔습니다. 토요타 프리우스로 하이브리드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기 모터와 엔진을 결합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전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일본이야. 기술의 일본 미래를 보는 일본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도 일본은 선두주자라는 것을. 그 시절 한국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 뒤를 멀리서 쫓아오고 있었죠. 현대와 기아는 저렴한 차를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인식되었습니다. 품질은 일본만 못하지만 가격이 싸니까라는 평가를 받았죠. 저는 그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영광은 제게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한때 저렇게 위대했는데. 쇠락의 그림자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트로피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과거였습니다. 저는 자료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전시장. 현대와 기아의 최신 전기차 모델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EV6, EV9,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룬 차들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들이 언제 저렇게 성장했지? 제가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멋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최고예요. 충전 속도도 빠르고 주행거리도 길어요. 이제 전기차는 한국 차가 대세죠. 온라인 리뷰들을 읽으면서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차를 선택해서 뿌듯하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들이 현대 아이오닉 5에 최고 점수를 주었고 프랑스의 소비자들은 기아 EV6을 올해의 차로 선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판매 수치였습니다. 2024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은 10%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죠. 반면 일본 전체 브랜드를 합쳐도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도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 슬로바키아의 기아 공장,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고 현지 고용도 창출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한국 기업들을 환영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찬사를 받았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 그 자리는 제 것이었는데 기술력도 이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초고속 충전 기술, 장거리 주행 배터리,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 제가 자랑하던 영역에서 한국이 저를 추월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을 완전히 넘어섰다.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 디자인과 혁신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다니. 한때 제가 내려다보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우리는 여전히 기술력이 있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포럼에서 제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붙는 수식어는 트럼프 정책에 희생된 첫 나라였습니다. 이 꼬리표는 치욕적이었습니다. 저는 희생양이 아니라 선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그런 타이틀을 주지 않았습니다.
국제 자동차 전시회에서 제 부스는 한산했습니다. 반면 한국 부스는 인파로 북적였죠. 기자들도 제게는 의례적인 질문만 던졌고 한국 기업 CEO들에게는 미래 전략에 대해 열심히 물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에 안주하다가 전기차 시대를 놓쳤다. 장인 정신은 좋지만 변화 적응력이 부족하다.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혁신을 가로막았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제 장점이 약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죠. 주변에서는 이제 한국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경제 전문지들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한국에 도약하는 30년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까지 한국의 기술 굴기. 이런 제목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회의에서 저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발표 순서도 뒤로 밀렸고 질의응답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는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받았고 그의 발표 후에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박수 소리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을 긁어냈습니다. 투자자 미팅에서도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향후 전략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준비한 답변을 늘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네요. 이미 기회를 놓친 것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에 추월당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들은 마치 제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변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오만함과 안일함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한때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있던 한국, 이제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현대 아이오닉과 기아 EV6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캘리포니아의 해안도로, 뉴욕의 브루클린 브릿지, 텍사스의 광활한 평원, 한국 전기차들이 미국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세련된 디자인이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충전소에서 만난 미국인들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정말 만족스러워요. 이 차를 선택한 게 최고의 결정이었죠.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해요. 한국 차 타는 게 자랑스럽답니다.